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인도 미국인도 아닌 철저한 이방인의 신세였던 거죠. 이 때문에 오키나와에서는 끊임없이 미군정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던 1960년 오키나와의 저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힘을 얻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60년? 60년 베트남 전쟁? 맞습니다. 아.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을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와. 하지만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미국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오키나와 일본 복귀 운동이 일종의 반미 운동 같은 거였던 셈이네요. 예, 맞아요. 1970년에는 미군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져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뭘 폭파시켜? 미국 차 미국 캐딜락이네. 차죠. 예. 이건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 차량을 불태우며 폭동을 일으킨 사진이에요. 이 사건은 미군 병사가 음주운전으로 오키나와 남성을 치면서 시작됐어요. 에휴.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선반만이 처벌이 이루어지자 약 5천 명에 달하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모여서 70대가 넘는 미군 차량을 불에 태우거나 공격했다고 해요. 와. 근데 교수님, 이 오키나와는 또 일본 본토 자국한테서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일본 복귀를 또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예, 오키나와가 미국의 중요한 군사 거점이 되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시다시피 태평양 전쟁 이후 전쟁을 포기하는 평화헌법을 제정했잖아요. 이 때문에 일본으로 반환되는 게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럴 수 거였어요. 있겠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던 거죠. 게다가 당시 일본은 1960년대 말을 지나면서 전후 복구를 마치고 다시 경제대국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거죠. 이에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의 성장에 힘입어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미국의 반응 역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었고요. 따라서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에서 군사기지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 이 비용을 한창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일본에게 전가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 역시 이 기회에 영토를 회복할 수 있으니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결국 1972년 5월 15일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 방한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독한? 네, 맞아요. 부독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오키나와 복귀 기념식에서는 일본의 사토 총리와 미국의 부통령인 스피로 에그민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The retur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the Rikuyu and Daito Islands to Japan. President Nixon has asked me to read the following proclamation, which formally brings to a close the United States civil administration of Okinawa. の受けた大きな犠牲を悼み、長い間の労苦を心からねぎらうとともに、今後全国民がさらに協力して平和で豊かな沖縄県の建設と発展のために力を尽くすよう切に希望します。 이로써 약 27년간의 미군정을 끝내고 오키나와는 완전히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야. 와,
근데 이걸 환영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간다. 그치. 근데 어쨌든 오키나와 주민들의 뭐 바람대로 이렇게 일본 복귀가 이루어졌는데 상황이 좀 괜찮아지겠죠? 괜찮아져야죠. 그래야 되겠죠. 네.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미국의 반환 조건이 일본 내 미군 기지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왜? 그래서 일본은 전략적 요충지인 오키나와에 미군의 일본 기지를 또다시 이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1970년대가 되면 오키나와 본섬의 약 20%가 전체 본섬의 20%가 미군 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만 희생을 전가한 거예요. 본토가 예, 오키나와 주민들 또 뒤통수 맞았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환 조건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유사시에는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비밀리에 맺었다고도 해요.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다고요? 예. 작가님이 알고 계신 또 이외에 뭐 미국이 제안한 뭐 반환 조건이 또 있나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우선 미국은 기본적으로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비용을 오늘날 가치로 하면 약 3조 2천억 원을 요구했어요. 게다가 미군 기지 주둔 비용도 함께 분담하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 비용은 일본에서는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원의 큰 금액을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요. 진짜? 일본이 아직도 미국에게요? 네. 어머. 그러니까 이렇게 반환 협정 이후 미군 기지가 더욱 오키나와 본섬에 집중되면서 오키나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우선 대규모 토지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기업 유치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네요. 뭐 예. 기업들이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옆이 군사시설인데. 예. 이 때문에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처럼 오키나와에서는 여전히 미군 기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普天間基地近くにある大学構内に米軍のヘリコプターが墜落したのです。事故直後、米軍が現場を封鎖。沖縄県警や大学関係者も中に入ることは許されませんでした。取材のカメラも。 No, you guys can't, okay? Why? No, This is my land. you can't take any pictures. なんでここは日本でしょうが。 진짜 참 어이가 없네. 이런 문제 때문에 오키나와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미군 기지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